친구야, 어제 그 소식 들었어?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역전에 성공하면서 우리 한국 대표팀이 결국 32강 진출에 실패했대. 진짜 충격적이지 않아? 오늘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연합뉴스에 나와서 이 사태를 진짜 작심하고 분석했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한테 풀어주듯 다 얘기해줄게. 박문성 위원이 방송 시작하자마자 한 말이 딱 이거였어. 굉장히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이번 대표팀 멤버는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거든.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유럽 빅리그 선수들로 스쿼드가 다 채워질 정도였어. 최고의 멤버였는데 역대 최악의 월드컵이 돼버린 거지. 근데 더 어이없는 게 뭐냐면 이번 월드컵은 사실 떨어지기가 더 어려운 대회였어. 왜냐고? 이번부터 참가국이 48개로 늘면서 32강 체제가 아니라 훨씬 많은 팀이 토너먼트에 가게 됐어. 조사팀 중에 3위만 해도 와일드카드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야. 근데 우리는 그 3위도 제대로 못한 거지. 물론 형식적으로는 3위인데 이게 낮은 3위였어. 다른 팀 결과에 운명을 맡긴 그런 3위였단 말이야. 박 위원이 그러시더라. 이게 32개 나라가 경쟁하던 이전 대회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상 본선 진출도 못한 수준이라고 생각해봐. 지난 사흘 동안 전 국민이 다른 나라 경기 결과 보면서 콩고가 이겨라, 우즈벡이 이겨라 이러고 있었잖아. 근데 정작 우리 선수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경기 다 끝내놓고 숙소에 돌아가서 다른 나라 결과를 그냥 기다리는 거야. 누구랑 싸울지, 언제 싸울지, 아예 떨어질지. 그 대단한 선수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손 놓고 기다린 거지. 박 위원이 이 상황을 왜 만들었냐고 딱 잘라 말하시더라. 남아공한테 진 게 진짜 충격적이었대. 남아공은 우리가 질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선수들 이적 시장 가치를 따져보면 한국 선수들이 5배는 비싸. 아무리 더위가 있고 멕시코 컨디션이 어쩌고 해도 이건 상대가 안 되는 팀이었어. 근데 그 팀한테 진 거야.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박 위원은 단호하게 말했어. 이번 대회만 놓고 보면 홍명보 감독의 책임이 맞다. 이 정도 좋은 멤버 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했으면 당연히 감독 책임이라는 거지. 그리고 충격적인 발언이 또 있어. 홍 감독이 남아공전 끝나고 다음날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대. 나는 3경기 체코, 멕시코, 남아공 모두 똑같은 전술로 싸웠다. 상대에 대한 대응 전술 특별히 고민하지 않았다. 우리가 잘하는 대로 싸우려 했다. 박 위원이 이 말을 듣고 솔직히 놀랐대. 생각해봐. 체코, 멕시코, 남아공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 전력도 다르고 홈팀 멕시코를 상대로 수비적으로 싸우는 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남아공 상대로도 왜 똑같이 수비적으로 싸워? 김민재 빼고 박진섭 넣는 그런 교체 카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야. 이번 대회 결과만 봐도 감독 책임이 맞고 길게 보면 더 문제야. 홍명보 감독을 원래 절차도 어겨가면서까지 뽑았고 3년 동안 대표팀이 계속 시끄러웠어.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걸 제대로 마무리도 못했고 책임도 안 졌어. 이건 축구협회 책임도 당연히 같이 물어야 한대. 자, 그럼 홍명보 감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박 위원은 또 단호하게 말씀하셨어. 물러나야 한다. 자진 사퇴가 술리고 그게 안 되면 경질해야 한다고. 지금 임기가 내년 초 아시안컵까지 남아있어. 근데 어떤 명분으로 이어갈 수 있겠냐는 거야.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다운됐고 한국 대표팀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상황까지 왔어. 만약 이 상황에서 이번 대회 경험 살려서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된대.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사람이야. 특혜를 받은 거지. 우리나라 감독 중에 월드컵 본선 두 번이나 맡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 그 자리를 두 번이나 잡았는데 한국 축구 역사에서 최악의 월드컵이 두 번 있어. 하나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알제리전,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번이야. 근데 공교롭게도 두 번 다 홍명보 감독이래. 역대 최악이라 불렸던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이번에 본인 스스로가 더 최악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이런데 어떻게 책임 안 질 수 있냐는 거야.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고, 안 그러면 경질해야 한다는 게 박 위원의 입장이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일각에서는 선수들도 몸이 무거웠다, 선수들끼리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 박 위원도 인정하시더라. 선수들 움직임이 부족했고 실제로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고. 근데 홍 감독이 남아공전 끝나고 딱 그렇게 말했대. 무더웠다. 선수들이 힘들어하더라. 너무 잘하려는 마음이 앞서서 몸이 무거웠다. 박 위원이 이 말 듣고 당혹스러웠대. 왜냐고? 지원할 수 있는 건 다 해줬거든. 미국 가서 고지대 훈련 2주 이상 했고 멕시코 들어갔어. 근데 이란 대표팀 봤어? 이란은 미국이랑 관계 문제 때문에 입국도 안 되고 사전 캠프도 못했어. 그야말로 떠돌이 생활하면서 경기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와, 이렇게도 싸우는구나 했대. 박 위원이 진짜 핵심을 짚어줬어.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거나 갈등이 있었다면 그걸 관리하는 게 누구냐? 바로 감독이라는 거지. 유럽에서는 감독을 코치라고 안 부르고 매니저라고 불러. 이유가 뭐겠어? 조직과 팀을 관리하라는 뜻이야. 선수들이 그랬다 치더라도 그걸 관리 못한 매니저의 책임이라는 거지. 선수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박 위원이 클린스만 감독 얘기도 꺼내시더라. 클린스만이 아시안컵 망쳐놓고 와서 선수 탓을 했잖아. 선수들 분위기 안 좋아서 망가졌다고. 근데 분위기 안 좋으면 그걸 안으로 풀어서 시너지로 가게 만드는 게 감독이지. 기자들 앞에서 선수 탓을 해버리면 그 선수들은 어떻게 되겠어? 협회가 그걸 또 인정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야. 그리고 손흥민 활용 얘기도 짚어줬어. 박 위원은 홍명보 감독은 전술이 없다는 표현까지는 안 쓰겠다고 했어. 모든 감독은 자기 전술이 있으니까. 근데 상대에 대한 분석, 파악, 이게 다른 감독들에 비해 게으르다는 표현을 쓰셨어. 생각해봐. 남아공이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제대로 분석했으면 손흥민을 뺄 수가 없어. 남아공은 골키퍼나 수비수가 빌드업 할 때 상대가 강하게 압박하면 실수가 많이 나오는 팀이래. 그 약점이 다 알려져 있었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전방 압박 제일 잘하는 선수가 누구야? 손흥민이랑 이재성이야. 근데 둘 다 뺐어. 전술적으로 치밀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홍 감독이 다음날 변화 주지 않았다. 원래 우리대로 싸웠다. 이렇게 말한 게 상대 분석에 대한 게으름을 스스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번이 네 번째 월드컵이었고 한 골만 넣었다면 한국인 월드컵 최다 골 기록을 새로 쓸 수 있었어. 근데 공격 포인트 하나도 없이 대회를 마쳤어. 박 위원이 이렇게 표현하셨어. 한국 월드컵 최악의 대회가 두 번 있는데 2014년이랑 지금 그 처음과 마지막을 손흥민이 둘 다 겪었다는 거야. 2014년은 월드컵 데뷔 무대였고 이번에는 미국으로 이적까지 하면서 북중미 월드컵 때문에 이적도 참고했다고 본인이 직접 밝힐 만큼 간절히 준비했어. 근데 이렇게 마무리되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 선수들한테 월드컵은 커리어에 진짜 중요해. 월드컵에서 잘하면
선수 가치가 확 올라가거든. 이강인 선수도 유럽에서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좀만 더 잘했다면 가치가 훨씬 올라갔을 거야.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조별리그 탈락이니까 선수들 커리어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어. 마지막으로 박 위원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 경기는 질 수 있어. 월드컵 조별리그 통과 못할 수도 있고 축구가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이번 월드컵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한국 대표팀을 둘러싼 문제가 지난 3년 동안 똑같이 반복됐고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 계속 무능력하게 앞으로 못 나가고 있어. 일본이랑 비교해보면 더 충격이야. 90년대까지만 해도 축구는 일본이 한국 상대가 안 됐어. 근데 어디서부터 갈라진 줄 알아? 일본 제1리그는 우리 K리그보다 10년 늦게 출발했어. 근데 일본이 어떤 고민을 했냐면 한국보다 10년 늦었으니 따라잡자. 더 나아가 세계 축구 정상까지 가자. 이러면서 100년 계획을 짰대. 100년 가기 위해 50년 플랜, 30년, 20년, 10년 플랜까지 다 짜놨대. 그게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일본이 모리야스 감독 하나 잘 뽑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큰 플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박 위원이 한국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되물었어. 한국 축구 100년 플랜이 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들 못 들어봤지. 왜냐하면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그런 플랜이 있어야 선수 육성도 지도자 육성도 방향이 잡히는 거잖아. 근데 방향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감독 뽑고 그때그때 대응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떨어지는 천재한테 기도만 해. 차범근 내려주세요. 박지성 내려주세요. 손흥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지. 박 위원이 마지막에 한 말이 가슴에 콱 박혀. 기도하는 사람 말고 플랜을 짜는 사람,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축구협회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축구협회가 한국 축구의 머리잖아. 거기를 안 바꾸면 나머지는 그냥 격가지일 뿐이라는 거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 선수 육성까지 큰 계획을 다 바꿔야 한다는 게 박 위원의 결론이었어. 이번 월드컵 탈락 단순히 한 경기 패배가 아니라 한국 축구 시스템 전체가 무너졌다는 신호인 것 같아.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라는 역대급 보물을 가지고도 이렇게 끝나버린 게 정말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가장 큰 손해를 본 건 선수들과 우리 팬들이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